이건 이제 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거 원래 나오기 전에 좀 어떻게 좀 이쁘게 설치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한번 금방 나왔고 이것도 야생목이고요. 이건 분해서 오래된 겁니다. 예. 근데 코가가 이거 오픈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이거를 75만원에서 5만원 깎아서 70만원에 샀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장가지 한번 보세요. 진짜 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장가지 엄청나게, 이거 원장님 장가지 좀 잘 좀 보여주세요. 예. 아, 바가지 떴어요, 분해사장님? 예, 회장님, 아, 잘했어요? 예. 자, 이제, 제가 이거 70만원에 샀는데, 어느 분이 40만원 나오세요, 그러면. 네. 자, 어느 분이 40만원 나오시면은, 제가 해드리고, 만약에 이거 요번에 안 나가면은, 예? 분해사장님 40만원? 아, 야, 진짜 나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아, 분해사장님은, 지금 내가 누구신지는 아는데, 아, 그래요? 이거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마음 아파요. 예, 저 순간 내가 왜 이거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0만 나오셨으니까 내가 체크 한번 할게요. 예, 진짜 나무, 수고 안 되죠? 예, 수고 39, 예, 수폭 35고요. 밑에 이제 굵기가 9cm 나오고, 굉장히 17cm 나옵니다. 17cm. 자, 하여튼 40만, 말씀대로 40만 나왔으니까, 자, 장가지 한번 보세요. 진짜 짧게 엄청나게 밟아가지고, 그 가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선생님. 예. 자, 일단 분해상이 나오셨으니까,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짜 피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부재사님한테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이거. 자, 문제사장님 40만 몇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보면 그만하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분재 채널에 모 경매 사이트, 아니죠. 경매 채널이 등장을 해가지고 나무를 보여주니까 이게 웬일이 있다냐 하고 여러분들 아마 좀 놀라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뇌절 문제원 분재 전문입니다. 이재룡입니다. 자, 제가 그 문제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가지고 약간은 장난을 쳤죠. 뭐라고 장난쳤는가 혹시 아십니까? 못 봤시요. 못 봤어요? 네. 저기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은 그 현장을 갖다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사랑님이 이 나무를 자기가 동막골 원장님한테 75만원 달라고 하는 걸 5만원 깎아서 70만원에 샀다. 그러길래 제가 바가지 쓰셨네요 라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바가지 쓰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으니까 이제 크크크도 붙고 어쩌고 했는데, 그 말에 아마 나무사랑님이 이 나무 가격을 결정하는데 약간의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40만원부터 시작을 하겠다. 굉장히 망설이는 표정, 이런 걸 보셨겠지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나무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냥 소재로 봤거든요. 예. 근데 소재 아닙니다. 완전 지금 단열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촘촘하지 않아서 그러지, 이 가지들, 잔가지들이 우리 올 가을 부감독님 손에 거치면은 잔가지 딱 첫살 걸면은 아마 정교하게 단이 잡힐 겁니다. 여튼 이런 나무 채사 걸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뭐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서. 네.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내 거가 아니니까 일단. 일단 마음에 본인 것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본인이 들 것하고 본인 것하고 두 가지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부감독님이 이 댓글을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사랑님이 저하고는 구면이었더라고요. 이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를 아는 체 하길래, 아, 내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분쟁한 사람이면 알겠지. 그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경매가 끝나고 나서 제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분재관리 218강, 소나무를 고르는 방법, 거기서 육송 한 주와 회송 한 주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때 영상 촬영을 했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 보는 눈썰미가 완전 그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최하위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 바닥 수준이어가지고 실컷 그렇게 영상까지 촬영하고도 막상 그 경매에서 사회자로 경매 진행자로 나왔을 때 저 친구 강호동 닮았네? 호동 구동원이? 뭐 겨우 그 정도 느낌. 그렇지 정작 우리 집에 다녀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영상을 갖다가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제가 사실을 찍어놓고 나니까 몇 분이 제가 잘 아는 몇 분이 입맛만 다시고 뒤를 따라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시작하기를 제가 낙찰을 받았죠.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 표정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경매 영상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그러고 했으면 끝나야 한단 말이지. 다른 나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섭섭함을 드러냈더라고요. 이 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 나무가 아마 나중에 또 유튜브 동영상에 오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길래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달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좀 했죠. 그랬더니 이 나무를 갖다가 박 원장님한테 구입을 해가지고 1년 8개월을 소장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왠지 부담이 가더라고요. 이 나무가. 부담이 간다고? 네. 왠지 부담이 가가지고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내놔야 되겠다라고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무를 70에 사가지고 40에 내놓으면은 사실 30만 원이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매 진행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것 때문에 일당이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30만 원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만 믿어도 돼? 그거는 나도 모르지. 그건 나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무가 전문가 손에 오니까 그래도 싸게 팔았어도 기분은 좋다. 그래서 이제 박 원장님하고 또 대질신문을 했죠. 전화대질로. 그랬더니 이 나무는 100만 원이 훨씬 넘을 나무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 싸게 판 것이다. 그 가격에 팔 나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감독님하고 이 나무가 과연 얼마짜리 되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해봅니다. 자, 이 나무 제일 처음에 볼 때 돋보이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죠. 뭐가 돋보이십니까? 그냥 소나무다. 소나무다?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그냥 소나무지. 장점이 소나무입니까? 장점. 제가 장점으로 봤던 것 같은데? 소나무 중에서 사이즈가 일단 요걸 소품이라 해야 되겠죠? 중품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간 완전 소품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한 35에서 한 45만 될 것 같아. 50은 안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부감독님은 눈대중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35cm. 그러니까 요런 사이즈가 일단 사이즈가 좀 희귀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희귀한 나무죠. 이 사이즈가 이 정도 자연산 육성이 이 정도 되려면 진짜 귀하거든요. 이곳은 일단 사이즈 면에서는
굉장히 귀한 사이즈다. 거기에 첫 번째 주목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목대가 저게 짧지만 네. 수고가 35 정도밖에 안 되지만 목대도 나름 좀 굵어서 한 5, 6cm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요? 예. 자, 여기서 여기까지 8cm. 8cm? 한 5cm밖에 안 될 것 같은데. 8cm. 8cm? 잠깐만 봐보세요. 그러네. 8cm 맞죠? 8cm. 그러면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점세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 다음에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 잎사귀가 가려가지고 좀 안 보이지만 곡도 좀 탁탁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모양목을 사람들 가장 기피하지만은 사람들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것이 이 모양목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밑에서부터 내려온 건 아니지만은 뭐 전형적인 모양목 스타일을 갖고 있죠. 모양목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 배치도 딱 붙어야 될 때 일단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딱딱 잘 붙은 것 같고. 교과서 같이 붙었죠. 예. 교과서 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제가 이 나무를 소개를 할 때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근장이 17cm다라는 거였어요. 팔방부. 이 말은 이 나무가 안반 위에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반 위에서 컸는데 문제는 이 안반 위에서 컸으면은 이 숲이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야 맞아요. 그렇지. 안반 위에서 컸습니다. 아까 우리 부감독님은 이것이 15년 정도 키웠을 것이다. 맥시멈이었죠. 근데 15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40년 이상 키웠다고? 군생활을? 군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여기 보면은 작은 상처가 있거든요. 예. 이 나무는 원래 작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아? 전문가를 알게 이렇게 띄엄띄엄 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거를 그럼 거기서 잘랐다는 거야? 자, 여기가 작은 상처였는데 상처가 완전히 안 묻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원줄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리고 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가지를 갖다 이렇게 오랜 세월 배양을 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근거가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자연산 상태였다. 예. 그러면은 숲이가 이 정도로 발달 안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에서 저 정도 굵어지려면, 안반에서 클라려면 숲이가 발달을 했어야 된다? 네, 근데 이 숲이가 발달하는 조건 아세요? 그건 잘 모르죠. 이게 일교차가 커야 숲이가 발달해요. 그런 거예요? 그 일교차가 발달하는 곳은 대개 고산지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숲이가 발달하는 것이 이 밑에 내려와 있는 나무들보다도 산 위에서 성장하는 나무일수록 그 다음에 안반 위에서 크면은 숲이가 더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해송의 경우에는 물이 많은 데서 크잖아요. 그래서 주로 낮은 지역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해송 전체는 이 숲이가 그 육송처럼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육송은 낮은 데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전에, 40여 년 더 됐을지도 몰라요. 그냥 40여 년 전에 이걸 산채를 해가지고 원줄기는 잘라내고 이 줄기를 갖다가 쭉 키워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무가 숲이가 발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을 키워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육성과 해송의 숲이가 왜 발달하는가도 지금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화분 위에서 낮은 지역에서 컸기 때문에 숲이 발달을 덜한 거예요. 덜한 거다. 그래서 이게 산채목이지만은 거의 재변 시절이 훨씬 더 긴 나무. 자, 그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완벽한 팔방근이다라는 거예요. 이 팔방근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안반 위에서 내려온 나무예요. 그래서 안반 위에서 오랫동안 컸다라고 그러면 얘가 호기제가 맞거든요. 호고. 네, 호기돼야 된다고? 네. 이 팔방근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일반 토질이 깊은 땅에서는 팔방근이 안 나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는 직근이 나와요.
근데 직근이 나오는데 이것은 팔방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반 위에서 어느 정도 큰 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분생화를 거치면서 이게 아주 오랜 세월. 그게 살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자연스럽게 팔방근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7cm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이 근장을 한번 재볼까요? 전봉, 제가 진짜 17cm 나옵니다. 이렇게, 근장.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아 뿌리 근장이야 쭉 빼가지고 안 자르고서 계속 기르면 한 30cm도 갈 수가 있지. 이 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되지요. 예. 근데 그게 팔방으로 나와가지고 오면은 이 근장을, 우리도 가지가 촘촘한 가지를 갖다가 좋아하잖아요. 네. 가지 사이가 짧은 걸. 네.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도 이 붓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갈수록 좁아지게 돼 있어요. 아 그건 점세성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감독님은 예술에서 분갈이를 하니까 이 나무들을 갖다 뿌리 딱 씻으면 아 뿌리 팔방으로 잘 나왔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예. 그런 나무들을 보면은 쭉쭉 뻗어난 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죠. 다 아니 짧게 근데 짧게 화분에 자르니까. 이제 들어갈 만큼 이게 딱 자르지. 그러니까 이 억지로 자꾸 쓰신단 말이죠. 오늘 아침 혹시 뭐 잘못 드신 거 있습니까? 오늘 해장국 먹었어. 해장국 먹어서 그런구나. 한마디로 어떤 애가 지금 술 먹고 그 술기운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아 그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해장국을 아니에요. 먹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근장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비교를 하면 이 나무는 아주 오랜 세월 군생활을 거쳤다. 아 근데 분생활은 오래된 게 느껴지는 게 그 상처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암 흘리는 게 보면 네, 꼭 무슨 그 뭐시기야 그 진백 살이 쳐놓은 거 마냥. 음살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볼록 이건 튀어나온 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게 만든 엄청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엄청 두껍걸랑요. 그 상처 거기에서 보면 네. 정확하게는 우리는 한 1cm 가는 이 쑥 들어가가지고 볼록 이렇게 형성이 뭐 전개된 게 보니까 네. 저 분생활을 그래도 좀 오래 해야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생활을 오래 한 것은 저는 느꼈던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한 40년까지는 나는 생각 안 하고 15년 정도 해도 이제 가지 받으러 온 거 하고 15년 정도면 기본 가지 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하고 막 이런 걸 봐서는 좀 꽤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가지 여기 바짝 와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꼭 바짝 가야 돼? 요 가지가 말라가지고 예. 자르는 자리 있어요. 예. 근데 요 가지는 자연스럽게 말라주는 거지. 왜 이런 현상이 비교가 벌어졌을까요? 글쎄 걔한테 물어봐야지 뭐.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부감독님은 얘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예. 근데 나무가 이제 대답을 꼭 직접 말로 표현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자, 요것은 이 뿌리 쪽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뿌리 쪽에? 뿌리 쪽에 뭐가 있어요? 자, 문제 이제 우리 부감독님의 날카로운 눈이라고 그러면 이 뿌리 쪽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뿌리 쪽? 뿌리는 지금 안 찍고 있는데? 아 뿌리 쪽에 찍어야 되는 거야? 아 뿌리 쪽을 찍어야 된다? 네. 아 지금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 가지에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새카매가지고? 새카면서 잘 안 보입니까? 예. 이거 뭐 철사도 있고 뭐 풀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이는데 이 뿌리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토와 관련이 있어요. 아, 저거를 안 털어서 그런가, 테토를? 태토도 안 털었을 뿐더러 저국토를 사용했어요. 저곡토를 안 보이는데. 지금 그 새카만 것이 저국토 때문입니다. 아, 저쪽 손 쪽 있는 데는 저곡토구나. 네. 이 저국토를 갖다 태토 털지 않고 저국토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무를 이만큼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실 거지. 대단한 거죠. 예. 저기 지금 그 옆에 분에서 40년을 키웠다고, 이 나무가 분에서 40년을 키웠다고 한 그 소장자가 계시는데 올해 그 나무 단열했습니까? 네. 단열했는데 한 군데서 눈이 2개씩 정확하게 나오던데
이제 조그맣게 나오죠. 비치고 있어요. 속까지 혹시 나오던가요? 띄엄띄엄 하나씩 나오고. 속까지 조금 나오죠. 그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이 안에 테토가 전부 다 털어져 나감으로 해서 이 안에 뿌리가 이 안에 가지가 나올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새 뿌리가 나오면은 이 안에서 속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가 완전히 다져져 가지고 물도 안 들어갈 정도가 되면은 속가지도 마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 배열하고 이 뿌리하고는 일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안에 있는 뿌리는 도태가 된다는 거네. 그렇죠. 안에 있는 뿌리가 도태하는 것이 아니라 썩는 썩고라는. 잔가지가 나오지를 못해요. 잔뿌리가. 예. 잔뿌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이 안에 테토가 들어있는 이 단단하게 부서진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잔뿌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안에서도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여기가 환경이 그렇게 불량해지겠죠. 예.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가지들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가지하고 뿌리하고는 이 가지의 모습을 보면은 뿌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이해는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사실이냐라고 물을 거죠. 아니, 그건 아닌데.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사실상 예솔식 분갈이가 꼭 필요한 나무. 아, 난 그 조곡토로 심은 거는 난 못 봤어. 그것도 그리고 또 마사가 저옥토를 보이길래. 쓰면은 예. 뭐 어떤 소나무에서 제가 저옥토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도 저옥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본 같은 경우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저옥토 씁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저옥토는 안 써요. 굵은 거. 굵은 거 쓰죠. 중간 이상짜리. 중간 이상짜리 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는 저옥토, 이것도 굉장히 지금 아주 SS급 진짜 가는 걸 썼거든요. SS는 아니고 소리 정도 되겠네? 소리가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깨져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깨진 것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굵은 것은 안 보입니다. SS급을 썼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니? 이 SS급은 화장토, 그 다음 소품, 여기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 해놓으면은 여기에 통기성이 아주 나빠지거든요.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균근을 형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소나무에 쓰이는 이 균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이버섯이 있죠. 예. 그것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건조한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나무가 이 물을 그러면 소나무가 건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치.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품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갖고 물이 쫙 빠져버려야 돼요. 그럼 물이 쫙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얘는 살기 위해서 잔뿌리를 또 계속 뻗어요. 그러죠. 그래서 소나무 잔뿌리를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첫째로는 이 테토에서 그냥 물을 품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테토를 제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저옥토가 아닌 마사토가 소나무한테는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마사토가 가진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 마사하고 저곡토하고 좀 섞어가지고 일정 비율을. 그러니까 이제 마사토하고 저옥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섞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좀 싫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휴가토예요. 비슷하니까,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휴가토는 깨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을 막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사는 뭐가 있는 거니? 잘 부서져요. 저곡토가 잘 부서지는 거냐? 마사토 잘 부서지나? 네, 마사토는 우리나라 이게 화강암 풍화된 거거든요. 마사토가. 그래서 이게 낮과 밤의 일교차, 또 겨울과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풍화되는 과정에 있는 돌이 마사토예요. 완전 풍화된 것이 아니고 풍화되는 과정에 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해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자기가 부서집니다. 아, 그래서 분갈이 할 때 보면은 모래같이 찰 돌이 많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마사토 단용으로 쓰면 그 마사토는 이 물을 품는 게 일반 모래에 비해서 물은 잘 품거든요. 근데 저옥토만큼 또 물을 잘 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으로 했던 것이 휴가토였거든요. 그 휴가토는 아마 마사토하고 저옥토하고 물을 품는 성질이 중간 정도.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를 갖다가 왕성하게 하려고 했으면 일단 전부 완벽하게 예술식으로 다 털어내고,
그 두 번째로는 슈가토 중간짜리만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확 달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분이에요. 예? 화분. 화분? 어때 이 나무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네. 또 막상 뭐 딱 어울리는 건 그 평범한 네. 제가 볼 때는 이 화분이 굉장히 이 나무하고 좀 어설프게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 저거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꺼운 부분보다는 이건 조금 더 조금 얇은 얇은 부분. 부분. 예. 그리고 이 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쭈꾸니 컸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사각분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뭔가 대단한 나무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아쉬웠던 점은 바로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 부족해요. 2% 부족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이것은 이대로 남겨둬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 치료를 해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치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치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치료를 해도 나을 것 같았다고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죠. 근데 왜 그 생각하냐면 그래도 저 정면에 여기가 정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후면에 저런 게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텐데 정면에 딱 있으니까 조금 그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예. 치료가 될 수가 있으면 거기는 좀 치료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좀 비껴놨다든지 뭐 옆에 좀 갔다든지 뒤쪽으로 갔다 그러면 그냥 사리 개념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좀 아닌 조금 자, 그럼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 분석 끝났잖아요. 예. 평가를 한번 내려보죠. 자, 우리 부감독님 이 나무 얼마나 보십니까? 예? 가격을 재평가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감독님 거라고 그러면 이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 10만 원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 10만 원은 아니지. 산 게 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곡도 좀 그렇고, 목대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 한 70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우리 나무사장님이 구입하신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적정 가격이라는 것보다도 좀 더 받으면, 예. 받을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제 최소라는 게 70만 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런 소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재배목도 좀 쓸만한 것들 보면은 그래도, 한 4, 50 이상 이렇게 주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4, 50 넘는 것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또, 해송도 요 정도 이렇게 생기면 해송값은 조금 요거보다 좀 덜 한다고 그러지만 또 이쁜 해송도를 보면 의외로 또 세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재배목이 이게 해송 재배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송 완전히 재배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해송을 좀 띄엄띄엄 말고 이 육송을 좀 많이 더 올려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해송 재배목 잘 만들어진 것은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육송은 재배목이 흔치가 않아요. 그렇지. 해송보다 도 훨씬 까다로운 손길을 거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술 같은 경우는 지금 혹성으로 만들어진 그 재배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얼마 이제 남지는 않았는데 이런 나무들이 이제 귀해지는데 이 나무를 갖다가 해송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40 이상은 나와요. 재배목이라도. 그렇지. 근데 이 육성에다가 자연목이라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이 육성으로서는 드물게 굉장히 팔방감이 좋아요. 아쉬운 점은 육성 특유 숲이가 없다라는 것이 이 나무의 치명적인 결점이죠. 그렇지. 만약에 그게 있었다. 여기서 여기까지라도 일부 달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100달러 넘어가 버리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나무는 제가 볼 때 그 정도 선이 적정한 거예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좀 비싸게 주면은 저 같으면은 90. 좀 싸게 산다 그러면은 70억 원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그 사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45만 원에 샀다는 거는 좀 너무 좀 후려쳐가지고 산 것 같고. 자, 해서 저희 우리 김 사장님 이거 나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때 많이 참으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나무가 이 생에서 틀린 나무보다는 싸단 말이죠. 그치. 우리 이 아픈데 찌르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그 나무는 버리고 가셨잖아요. 예술이다 버리고 가셨죠. 단협도 안 하고 그냥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으라고 던져놓고 그러고 버리고 가셨는데, 이 나무는 버리고 가실 나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무가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소나무로서 이 사이즈 목은 굉장히 드문 사이즈고,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출생은 뿌리를 봤을 때 안반이었을 것이다. 그걸 갖다 감안을 하면은 사실 100만 원도 저렴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피만 조금 좀, 이 자연목 같이 이렇게 딱 붙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긴 나 저번에 산 거 이거 엄지손가락만 한 거 자연산이라서 20만 원 줬어. 육수. 그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 나무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고, 우리 부감독님은 안목에 의해서 이제 아주 그 좋게 발전하리라고 믿는데, 이 나무가 약간 어설픈 것은 이 나무하고 이 화분하고 조화가 조금 안 맞고. 안 맞기 때문에 어설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들은 이제 햇빛 줘가지고 세력 끌어올려가지고 끌어올리고, 가을에 우리 부감독님 손을 빌어서 간단하게 철사로 좀 걸고, 왜냐면 동가리에서 이제 되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도 저 나무 진짜 탐난다, 갖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나무로 팔받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들어오면 대충 거는 건 없는데. 저 곤란하면. 자, 이분 불과 2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1년 7월 달에, 그러니까 오늘 7월 13일이니까 딱 방문하신 지 2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예서를 방문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영상 뒤에 나오는 거기에 링크를 이제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이분이 이제 지금 아마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빠른 분재를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아마 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예술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대담하면서 한번 영상 같이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상 예술 분재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 부감독님한테 구박당하는 남자, 예술 분재원 상곳은 이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